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온 바론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의 컨텐츠는 보이는 라디오. 네,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우선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테마 곡들은 다 위대한 쇼맨의 주제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거의 한 1시간 전에 여러분들께 사연을 미리 받았어요. 사연을 받았는데 지금도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오늘 제 방송하는 시간 동안 사연들을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사연부터 익명입니다. 익명이요. 요즘 대학 입학 신청을 위해 이런저런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시간제 일하는 거 알바까지 그만뒀어요. 스트레스도 받고 조금 바쁘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왠지 마음이 뿌듯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오빠 볼 수 없지만 아무래도 입학 신청 제일 먼저 하나 봐서 상황이 좋아지면 자주자주 볼 수 있다면 좋겠어요. 인스타 통해서 오빠 잘 지내는지 확인해서 마음도 편해지네요. 오빠가 자주자주 근황을 올려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나의 입학 신청을 위해 좀 응원해주세요.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입학도 해야 되니까 힘내십시오. 항상 바론이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천천히 하나씩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올려주신 거네요. 그냥 현주인님께서 오빠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TMI 자주 듣는 노래요. 자주 듣는 노래. 우선은 진짜 요새 좀 노래를 좀 많이 듣고 있는 편이에요. 진짜 안 가리고 많이 듣고 있어서 제가 살면서 요새 정말 많이 듣는 노래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꼽아야겠네요. 잠시만요. 최근에 좀 즐겨 들었던 노래가 있어서 그 노래를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 이름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숫자로 1975 치시면은 바로 나와요.
1975라고 치시면은 바로 요새 나온 노래들이 나옵니다. 노래 좋은 게 많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1975 이렇게 읽어야 되네요. The 1975. 1975. 네, 요새 신곡이 나와서 아마 들어보시면 좋은 노래 많을 거예요, 여러분. 자, 다음 사연. 어떻게 읽어야 되지? 타라라고 읽을게요. 타라가 어떻게 지냈어요? 밥 먹었어요? 나는 바론 오빠가 잘 지내길 바래요. 항상 지지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너무 일을 열심히는 하지 마세요.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근데 밥 잘 먹고 잘 지내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진짜 근데 하면 할수록 공부는 좀 끝이 없는 것 같아서 오히려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죄 짓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마세요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좀 못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무슨 공부? 경제 공부요? 그거는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음악 공부죠. 음악 공부하고 있어요. 어, 일단 기본부터 제가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비트 찍는 걸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도 완성된 게 제가 예전에 마틴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마틴 노래도 이제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음, 한번 살짝 들려드려 볼까요? 마틴 찍어 놓은 노래를 들려드리는 게 가장 빠르겠죠? 요새 제가 하고 싶은 장르와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제가 직접 하기 위해서 차츰차츰 한 발 한 발 느리지만 천천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잠깐 노래를 낮추고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일단 원곡이랑 같이 틀면은 좀 약간 확실히 알거든요. 제 첫 번째 비트 연습곡이에요. 자, 원곡입니다. We ain't got a lot of old money, but we also don't have no new money either, though. 여기서 이제 제가 찍은 걸 들려드려. 여기부터는 제가 찍은 거예요. 처음 찍은 거라서 굉장히 곡의 약간 밸런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잘 안 맞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원곡. 다시 이제 원곡에서 제가 찍은 비트로 가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비트도 찍어보고 요새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world we're gonna make. 네. 자, 그 다음 사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익명 사연입니다. 익명. 이직 준비 중인데 아무 곳에서도 연락이 안 와요. 능력이 부족한 탓인 것 같아 속상하네요. You stumble through your 경력 다 포기하고 직종을 바꿔야 하는 걸까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사실 지금 시기에 굉장히 직장을 구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 모든 분들이 그래요. 어떤 분들에게는 위기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겠죠. 근데 전자의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확실히. 직장을 구하는데 연락이 안 온다. 아무래도 지금 같은 또 특수한 상황에는 더 굉장히 어렵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실직자 분들도 꽤 많고 그러시잖아요. 본인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시기가 그런 거예요. 시기가. 그러니까 너무 마음 불편하게 갖지 마시고 조금 더 준비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 길을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어요. 잘하실 거라고. 지금은 전부 다 힘든 시기예요. 힘내요. 할 수 있을 거예요. 티아님께서 사연 올려주셨어요. 곧 시험 있어요. 격려 좀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리아님께서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know that you are doing well. 고맙습니다, 리아. Thank you. Love you. 민지님께서 흘러가는 식으로 말씀 주셨는데 헐 오빠 빨리 하나요? 급 영업으로 와버렸는데 저는 오빠 근황을 듣고 싶어요. 뭐하고 지내는지 라고 올려주셨는데 영화 끝나고 아마 재방송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뭐 본방 뭐 재방 이런 거 크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자기 사연 읽었다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좀 기쁘겠지? 기뻐했으면 좋겠다. 로니 근황을 알고 싶어요. 와, 로니한테 하고 싶은 말도 없는 날도 오는구나. 론, 나 고민 같은 거 없어서 참여 못하는데 응원할게요. 화이팅. 아니, 고민 없으면은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고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없어서 그냥 화이팅 하고 응원할게요 하고 근황 알고 싶다고 하는 게 난 너무 더 뿌듯하고 행복해요. 없는 게 더 좋지. 잘 지내는 거니까요. 근황은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 공부 중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번 볼게요. 외국 분이신 것 같아요.
보고 싶다. 그 좀 약간 간략하게 말해서 할게요. TM 트랙님께서 올려주신 건데 많이 보고 싶었다는 얘기와 한국어 능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냥 세상이 무서운데 제가 바브를 지켜주고 싶어요. 제가 지켜드려야죠. 그리고 항상 힘을 줘서 고맙고 바브에게 힘을 주고 싶어요. 태미구나. 태미였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시기 때문에 못 봐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기운 내서 더 열심히 준비해 볼게요. 그 다음에 라리사님께서 올려주신 글이네요. Korean is so hard. I don't understand what you said, but I cooked a cake yesterday.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저도 그 케이크 먹고 싶네요. 맛있게 만들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맛있게 드셨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시험 화이팅! 화이팅! 원래 시험이라는 게 항상 앞두고 있으면은 좀 많이 이런저런 생각 많이 나죠. 그럴 때는 좀 되뇌어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막 한 여러 번 내가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뭐 어떻게 하기 약간 혼잣말 같을 수 있는데 그게 약간 마음 진정에는 도움이 돼요. 근데 그게 또 이제 또 현장에서 하면은 또 이제 오히려 머릿속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이 시험이면은 오늘 진짜 자기 전까지 한번 좀 되뇌어 보다가 내일은 그냥 할 수 있어 이러고 시험 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익명입니다. 요즘 일을 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계속 하던 일을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경험을 해보면서 다른 일들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아직 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슬플 때가 많아요. 너무 새로운 일을 하기에 또 불안감도 크고 고민도 많아지고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하자니 그건 나름에도 고민이 크더라고요. 이럴 땐 충협 오빠라면 어떻게 했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은 거나 제가 했으면 하는 방향이나 위로해주면 너무 힘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읽은 글이에요. 오늘 되게 운명같이 이 말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것처럼 제가 글을 읽은 부분이네요.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주기가 있는데 보통 한 10년 주기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한 번씩 찾아온다고 해요. 그게 많으면 정말 뭐 한 5번 정도도 찾아올 수도 있고 한 3번, 4번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터닝 포인트에서 본인이 바뀌고 싶어 한다면 꼭 그리고 그 바뀌고 싶은 상황에 올라타서 가고 싶다면 상황을 좀 몇 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째, 두려움보다
설레임과 떨림이 더 큰지. 두 번째, 이 일을 과감하게 접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지. 셋째, 주변에 이런 일들을 접하다 보면 새로운 인맥도 찾아오기 마련이라고 해요. 그런 일 쪽으로 갔을 때 내가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전부 다는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이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주 큰 영역 말고 천천히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지금 일을 하면서 취미 정도로 5%에서 10% 일단 그렇게 준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원래 좋아하는 마음만 가지고 할 때는 괜찮아요. 그때까진 정말 괜찮거든요. 현실적으로. 왜냐면은 아주 그쪽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점점 내 인생에서 많은 부분으로 스며들고 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오면 그때는 굉장히 생각보다 내가 고려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아져요. 10%가 넘어가고 20%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작곡이라는 부분을 음악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취미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랬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업으로 삼고 이걸로 내가 앞으로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큰 고민으로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지점이지만 너무 과감하게 변하진 말고 우선은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대해서 천천히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 구글링을 통해서 뭐 그 직종이나 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찾아보는 거겠죠? 그러고 나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둘 다 잘하기는 확실히 힘들어요. 둘 다 잘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어찌 보면 천재죠. 근데 이분께서 하는 질문은 다른 경험을 해보면서 다른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이거든요. 본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본인에 대한 그 믿음이나 확신이 좀 약간 오지 않는 분이라면 예전에 제가 했던 그 V앱에서 한 번 더 보시고 본인을 이렇게 다시 한번 탐색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그 말을 통해서 더 한번 메모를 하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확실한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맞아요. 새로운 일을 하는 거는 불안이 커지죠. 특히 그게
내 현재 상황이 안정돼 있을 때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거는 굉장히 불안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렸을 때 그 감정을 조금 생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내가 어렸을 때, 내 꿈에 도전했을 때 어려웠나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좋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작해봤을 거예요. 그때 마음을 가지고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 엄청 많은 그 힘을 쏟지 않고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우선 거기서 시작해봐요. 뭐든지 작은 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도 작은 거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저도 배우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저는 이게 아무래도 또 제 현업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 영역이에요. 다른 영역이라 신기하고 재밌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지만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항상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 지금 하고 싶어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정말 흥미가 있고 재미를 느끼고 하는 거라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익명으로 한다고 해서 자기 그러니까 공감을 안 하는 것처럼 하면은 나중에 또 혼자 채팅하잖아요. 혼자 채팅 막 파파파파팍 올라오면은 다 티난다요. 자기가 올린 사연인 거 다 티나요. 그러니까 귀담아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채팅도 같이 해요. 편하게. 내가 소통하는 이유는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자, 니나완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지금 누구 한 명 뜨끔했다. The inspiring story will teach us that no matter what we've encountered, we can still rise above our limits and discover our biggest strengths. I don't have any idea of story. Sorry. 올려주셨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번역을 좀 해볼게요. 그냥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것을 접했든 여전히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지만 최대한 소통을 하고자 저도. 네. 그 다음 비안카님, I miss you all so much. It's been 1 year since I have seen you. I hope everything gets better so you can come back soon. Please don't work too hard. Have lots of rest and eat well. 이거는 충분히 쉬고 충분히 잘 먹고 에너지 비축해서 오라는 말 같네요. 감사합니다. 마사미님,
바론군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요즘 집에 있는 것이 많고 체중이 불어버렸어요. 어쩌면 좋죠. 저도 요즘은 음식 좀 많이 안 먹어요. 요즘 좀 식사를 적당히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예전이랑 다르게 움직이는 양이 적다 보니까 음식을 좀 적당히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익명입니다. 사실 요즘 정말 힘들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2달 동안 집을 떠나지 않아서 미치겠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온라인 수업을 해야 했는데 요즘 너무 우울해졌어요. 내 친구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서 대화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우리는 멀리 살고 있지만 친구들이 항상 나를 위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너무 외로워요. 사실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어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진 기분이에요. 조언해 주실 만한 것이 있나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집안에만 있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시차가 없어야 되는데 집안에서 시차가 생기신 분들도 봤던 것 같아요. 요즘 그런 말도 있나요? 코로나 블루? 우울증? 우울증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롯된 이럴 때일수록 근데 좀 시간 정해놓고 지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동안 정신 못 차렸거든요. 어, 아예 그래가지고 며칠은 밤을 새본 적이 있어요. 너무 시간이 돌아가지가 않아서 뭐 한 이틀 동안 4시간을 자본다든지 뭐 3일 동안 쪽잠으로 6시간을 그러니까 거의 한 2시간씩 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정말 원하는 시간에 잠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좀 생각보다 건강에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밤을 새버리면은 낮에 자요. 그리고 하필이면 제가 또 방에 안막처럼 커튼이 있어요. 그래서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 제가 가끔 새벽에 가끔이 아니지 거의 저번 달 특히 더 그랬어요. 아침 거의 새벽이나 아침 돼서 제가 카페에 막 출첵하고 이랬잖아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 왔어요. 근데 정말 자주는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몇 번은 해볼 만해요. 몇 번은 해볼 만해요. 인생은 다 경험이죠, 뭐. 안 그래요? 뭐 인생에서 좋은 경험도 해보고 나쁜 경험도 해보고 다 해보는 거지. 그랬을 때는 뭐 이런 우울함도 뭐 경험해보는 건 좋다. 하지만 너무 오래 빠져있진 마요. 오래 안 빠져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 어떤 조언을 해주면 좋으려나. 우선 제가 그냥 모범적인 답안을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표 짜세요. 뭐가 됐든 시간표 짜세요. 어, 그냥 제가 특히 그랬거든요. 정확한 시간대를 정하세요. 내가 뭐 몇 시간을 못 잤든 뭐 하든 만약에 내가 아침 9시에 일어나겠다. 아침 9시에 일어나기 하세요. 적어놓고
이제 뭐 이불 개기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지, 뭐 학생이시면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근데 공부는 또 이제 공부하면서 또 우울했다고 하시니까 이건 안 될 것 같고, 밖에도 아예 못 나가나요? 바로 앞에도? 약간 바로 앞에는 그래도 마스크 쓰고 잠깐 나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정말 햇빛이 있는 곳 잠깐만 이렇게 바람 쐬러, 진짜 집 안 말고 잠깐만 밖에, 진짜 20m도 좋고 50m도 좋으니까 잠깐 밖에 한 15분에서 30분 정도만 나와 있다가 들어와도 좀 약간 리프레시는 될 거예요. 이게 근데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예전에 했던 말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뭐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은 아니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코로나 블루라는 그 언어,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그 감정이라면 정말 잠깐 나가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물 안에만 있지 말고 잠깐만요. 뭐 집 앞 바로 앞에서 잠깐 있는 거는 사람 안 마주치잖아요, 웬만해서. 그렇게 많이 안 마주치잖아요. 그 정도만. 자, 그럼 다음 사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알리아님이 또 써주셨네요. You are the most precious person. I wish I could support you better because you deserve everything the best in this world.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널 도와줬으면 좋겠어. 넌 이 세상에서 최고로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읽어야 되지? Art Heart of Dream 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I'm at work now 이라고 있대요. And I have a little bit crazy day. 오늘 좀 약간 미친 날이고, but it's okay. I really hope you fine. 네가 괜찮았으면 좋겠어. I say it every time. 모든 시간. But I love you. Always thank you for everything.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그러게요. 외국인 팬들 많으시네요. 자, 그 다음에 아이디를 뭐라고 읽어야 되지? 로리셀? 이라고 하는데, 이분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 서툴다고 번역기를 써서 알려주셨는데, 항상 응원한다고 해주시네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나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요즘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것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매일매일 초조감을 느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있지만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로니 오빠도 혹시 이랬을 때가 있었나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알려줬으면 합니다.
오빠 사랑해요. 갑자기 위대한 쇼맨이 지나가고 라라랜드 사운드 트랙으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좋네요, 라라랜드 사운드 트랙. 터널 같은 순간 없으면은 그게 더 이제 제일 좋은 거지만 저는 굉장히 깊은 터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찌 보면 터널 아닙니다. 이 터널이라는 거는 그 자신만의 터널들이 하나씩 있어요. 터널이 하나씩 있어요. 좀 소리 좀 줄여야겠다. 제 터널은 일단 음악이었어요. 초등학생 때 저는 굉장히 막 학교에서 대표로 막 합창단 이런 거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꾀꼬리 같은, 이제 한국어로 꾀꼬리라고 하는데 외국어로는 모르겠어요. 약간 굉장히 좋은 그런 청아한 목소리를 타고 났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노래 뭐 동요 대회 이런 거 하면은 항상 학교에서 1등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위기가 옵니다. 바로 엄청난 열병을 앓았어요. 엄청난 열병을 앓았는데 그 열병이 나고 나서 뭔가 노래가 전만큼 안 오더라고요. 전만큼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뭐 곧잘 했어요. 근데 이제 정말 노래로서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한 이제 사춘기 소년일 때, 이제 변성기겠죠? 변성기 때는 목을 안 쓰는 게 좋다고 해서 이제 중학교 때는 특히 공부에 더 이제 집중을 했고,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 음역대가 굉장히 낮아서 막 학원에서 정말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하고 막 그랬어요. 정말 막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은데 저는 못하니까. 하지만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들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다른 친구들만큼 못한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채워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초등학생 때도 춤을 했었지만 더 전문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뭐 중학교 때도 춤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춤을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더 했었고, 노래에서도 이제 뭐 항상 다 노래가 높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차라리 감미로운 목소리, 아니면 내 목소리에 더 장점을 찾아내서 그거를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찾아서 그런 노래들을 하자, 그런 노래를 연습했어요. 연습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선 정말 장점과 특화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디션도 나중에는 합격도 하고 정말 많이 봤어요. 오디션을 학창 시절에 정말 많이 봤는데 그 시절이 저한테는 터널이지 않았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고등학생 때 오디션을 정말 매 주말마다 보러 갔어요. 정말로. 피드백 한마디 받을 수 없거든요. 사실 오디션 가면은 정말 짧게 20초에서 30초 내외로 줘요.
20초에서 30초 그 안에 보여줘야 돼요. 특히 이제 공개 오디션 같은 데 가면은 아침부터 줄이 쫙 서 있어요. 엄청 많아요. 길어요. 엄청 길고 막 오디션 보려면은 늦게 가면 막 한 2시간 3시간 전부터 막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막 한 5명씩 잘라서 들어가든가, 아니면 정말 많이 들어간 데는 막 10명씩 잘라서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제 한 명씩 네 시작해주세요 하면은 해요. 하고 들어봐요. 근데 정말 좀 이제 그분들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에서 아니다 싶으면은 10초도 안 들어요. 그냥 네 괜찮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하고 이제 카메라 넘어가고 이제 오디션 또 이렇게 하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시절 그 당시엔 정말 그런 식으로 오디션을 했어요. 네. 슈스케도 해봤어요. 네, 슈스케도 당연히 나가봤죠. 오디션이란 오디션은 다 해봤어요. 근데 진짜 긴장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것도 정말 그게 나중에는 뭐 좀 덜해지긴 하지만, 정말 처음에 오디션 보고 이랬을 땐 정말 어떡하지 막 이랬었어요. 정말 오디션이라는 게 지금 와서는 웃으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막 안 될 줄 알면서도 막 했던 것 같아요. 막 한때는 그랬어요. 좌절도 너무 심해서 안 되겠지 하면서도 그냥 가가지고 그래도 해봐야지 했던 기억도 있고요. 뭐 어떤 곡을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이번엔 되겠지 하고 연습을 열심히 해갔는데 다른 곡은 없냐고 막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했는데 한 곡은 정말 열심히 준비를 잘 해갔는데 그 다음 곡을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준비한 게 이거밖에 없어서라고 했을 때 바로 오디션 순서가 또 넘어갔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 곡까지 준비하는 약간 그런 것까지 점차 늘려가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의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소통도 하고 그랬던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터널이 있었고, 그때는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터널이었고요. 지금은 다른 종류의 터널이에요. 마치 약간 그때는 터널 안이 정말 이렇게 산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렇게 덮여 있어서 어둡고 바깥이 잘 이제 바깥의 빛이 좀 약간 안 느껴지는 터널이었다면, 솔직히 그냥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심화되는 과정이니까 지금은 약간 그래도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은 또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하나 차츰차츰 해나가다 보면은 저 끝이 빛이 보이기 시작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희미하게 빛이 보인다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까마득한 어둠이 아니니까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극복이요. 그래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단단해지기, 무뎌지기. 약간 이거는 해결 방법은 솔루션은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좀 약간 슬픈데,
그만큼 무뎌지는 것도 방법이에요. 일희일비 하지 않기. 한 번으로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막 좌절하지 않기. 오히려 그러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그쵸? 주변을 좀 덜 신경 쓰고 오로지 내일이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자, 그 다음. 이거는 정말 좀 제 얘기를 좀 많이 했네요. 신민주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오빠, 제가 이번 학기에 대학교 졸업을 하는데 제가 무용이라서 졸업하고 나서 무용 쪽으로 말고 다른 걸 해야 하나 너무나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예술은 돈벌이가 좋지 않아서 걱정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밥을 못 보니까 너무 슬픈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뭐가 제일 하고 싶어요? 맞아요. 예체능은 돈 벌기 힘들다고 하기가 돈 벌기 힘든 직업이라고 하기 굉장히 많은 평이 나 있는 직업이죠. 근데 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공을 지금껏 해오시면서 그걸 통해서 돈을 벌지 않아도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도 되게 심각하네요. 오늘 생각보다 너무 질문과 이런 것들이 깊이감이 있어서 제가 다 어떻게 들려드릴 수 없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전공을 한 이유가 어찌됐든 사회에 나와서 그 일을 준비하려고 시작한 부분 아닌가요? 저는 전공이라고 하고 이제 대학을 간 것도 아니지만 음악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래도 최소 10년은 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않다면, 그리고 그냥 단순히 돈벌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좋지 않을까요? 아깝잖아요. 되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졸업하고 나서 다른 걸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릴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했던 것들을 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할 수 있도록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길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익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직장인 뱀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바깥 활동에 제한이 많아져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찾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넷플릭스 종이의 집 드라마를 보게 되어 스페인어에 관심이 생겼어요. 아, 그러고 보니 김미모월도 스페인어가 키키키키. 드라마를 자꾸 보다 보니 단어들이 하나 둘씩 들리기 시작해요. 신기합니다. 로니는 최근에 관심 갖기 시작한 무언가가 있나요?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종이의 집 한 3회인가 4회까지 보다가 재밌긴 한데 제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을 많이 못 내서 다 못 봤어요. 천천히 정주행할 생각입니다. 이거 말고 워킹데드도 다시, 제가 워킹데드를 분명히 시즌 1을 다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죠. 되게 누가 이렇게 한 것처럼, 도루마무 한 것처럼 다 까먹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정주행하고 있거든요. 뭐 이거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건지 싶어요. 드라마 봤던 내용도. 최근에는 브레이킹 배드라는 드라마도 좀 보고 싶어지긴 했어요. 제가 그게 약간 줄거리 같은 걸 읽어주시는 걸 봤는데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맞아요. 제가 저번 주말에 예초기를 제가 직접 돌렸어요. 그 큰 이모가 이제 가지고 계신 그 약간 산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막 호박이랑 이런 걸 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밭일을 좀 도우러 갔었는데 난생 처음 예초기라는 걸 써봤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좀 약간 시간을 좀 내서 주말에 그렇게 하는 게 나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좀 약간 도와드릴까 싶어요. 가가지고 그렇게도 하고 여쭤봤어요. 만약에 좀 안 쓰시는 땅이 있다면 거기에 제가 뭐 이렇게 땅을 갈고 뭐 해가지고 방울토마토 같은 거 좀 심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니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회가 되면 좀 농작물도 심어보고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저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 이것까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마무리할게요. 그냥 저는 요즘 재미있는 일이 없어요. 했다가 금혁한테 혼났어요. 놀고 싶어라고 했다가 안 된다고 또 혼났고요. 파이팅 하라고 했는데 파이팅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혼났대요. 고민이 힘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로니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자는 편이에요. 아니 고민만 읽어야지 라고. 밑에가 고민이었구나. NG네요. 밑에가 고민이었는데 제가 고민 말고 딴 것도 읽어버렸어요. 아무튼 저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냥 자요. 스트레스 받아도 자요. 아몰랑하고는 아니고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내가 근데 뭘 해야 된다 이러면은 좀 약간 심호흡을 하는 편이고요. 빨리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뭐 할 일이 없다 그러면은 좀 그냥 자는 편이죠. 만약에 이게 스케줄로 이어진다 이러면은 커피를 진짜 많이 마십니다. 머리를 빨리빨리 쓰려고. 카페인의 힘으로. 지금 채팅 올라가는 거 보고 있어요. 카페인 좋지. 자, 그 다음. 작은 일을 맡아도 큰 부담감을 느껴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요. 마음을 가볍게 먹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부담감이 심할 때 어떻게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까요? 또 책임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되게 저랑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계시네요. 분명히 작은 일을 맡은 건데 이만큼의 부담이 있어요. 근데 작은 일이 아니고 이만한 일을 받으면 이만한 또 부담을 갖게 되죠. 마음을 가볍게 먹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이거는 제일 편한 방법 하나 있어요. 내가 아니어도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엥? 이게 무슨 해결법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마음이 가벼워지잖아요. 어차피 이 일은 작은 일이라면, 굳이 작은 일이라면 그 누구든 할 수는 있어요. 굳이 그것 때문에 큰 부담을 갖고 업무에 임하지 마세요. 근데 그냥 그 일이 나한테 온 거네? 그러면은 뭐 최대한 그냥 해보자 하고 그냥 그 상태로만 끝내세요. 그 일이 조금 실수했다고 해도 그거를 이제 본인 탓으로 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좀 부담감이 좀 줄 것 같고 특히 이런 분들이 내 잘못이 아닌데도 일이 뭔가 조금이라도 틀어진다면 내 잘못인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나의 잘못이 아니니까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막 이렇게 나무란다 이랬을 때 내 잘못이 아니니까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듣고 있어도 그냥 흘려버리세요. 아시겠죠? 그냥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그 책임감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버리면은 나만 힘들어져요. 그리고 상대방들도 내 잘못이 아닌데 내 탓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위축되겠죠. 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생각보다 본인의 그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회피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책임지고 해야 돼서 했는데 그게 실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과감하게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넘기면 좋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회피해야 될 때도 있고요. 정말 잘못했을 때는 빠르게 인정을 하고 그 실수를 만회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살면서 이거를 좀 유도리 있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익명입니다. 난 취준생인데 이런 상황이라서 면접도 온라인으로 하니까 생각대로 나를 표현하는 게 좀 어렵고요. 오빠가 방송에서나 브이라이브에서나 오빠를 잘 표현하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잘 나왔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온 것도 많아서 이럴 때 어떻게 정신 잡고 멘탈이 좋게 생각할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저는 근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디션이라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이뮨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생긴 거고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 아니라면 어려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연습이 어떤 방법이냐? 우선은 한번 예상 질문 같은 거 뽑아보세요. 특히 많이 들었던 질문 같은 거 뽑아서 그거를 이렇게 카메라가 좋겠죠, 보통. 특히 이제 좋은 거는 이렇게 셀카 모드 말고 그냥 카메라를 등져서 내 모습이 안 보이게 찍어보세요. 내가 어떤 느낌으로 말하나. 그걸 계속 좀 약간 반복하고 연습하고 좀 약간 이 부분은 좀 잘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것도 좀 잡아내고 표정 같은 것도 좀 잡아내고 말하는 습관도 좀 한번 보고 이러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면접하는 거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실제 면접이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려운데 온라인 면접은 아마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거지 아마 그렇게 연습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로니의 여름과일 최애픽 알려주세요. 주씨 수박 주스 먹기 시작했나요? 요새는 근처에 그 강남 부근에서만 특히 이제 그 샵이 많은데 굉장히 초저가에 저렴하고 양 많은 커피숍이 있어서 되게 핑크색의 간판이거든요. 핑크색 간판에 이제 토끼 귀 이렇게 달려있는 그 땡땡 프레소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음료를 많이 사 먹고 있습니다. 거기 굉장히 음료가 저렴하더라고요. 가성비가 좀 훌륭하고 이래서 거기서 많이 사 먹습니다. 익명.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온전히 현재를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온전히 현재를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근데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있지? 난 잘 모르겠어요. 대신에 과거에 집착을 좀 덜어낼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지 않을까요?
음, 뭐 그날그날의 데일리 노트? 일기? 저도 굉장히 살면서 후회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때 이런 선택을 했다면, 그땐 그렇게 했더라면, 그때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다라면. 근데 그 과거들이 모여서 현재의 나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현재를 어떻게 하면 더 만족스럽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경험 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에 더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메모하죠. 뭐 하기, 투두 리스트, 어떤 거 하기. 그리고 소소한 거라도 해냈다면 굉장히 기뻐하고, 못했다면 아쉬우니까 내일은 꼭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런 메모를 하면은 3분의 1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정말 그 다음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적어놔도 다 못해요. 그래도 3분의 2나 하잖아요.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럼 또 이제 못한 3분의 1을 그 다음날 제일 먼저로 옮기기도 하고요. 보통 그런 식으로 좀 저는 하는 편이에요. 아무튼 커피는 여기 토끼기 있는 대로 자주 가고요. 해달라고 하시길래. 와, 나 아직 1페이지도 다 못했네. 익명입니다. 그 전에 편지 썼던 일은 그냥 흘러가다 보니 어찌저찌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됐고, 인수인계도 잘 받고 왔어요. 내일부터 저 혼자 하게 되는데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중학생들쯤부터 화장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심지어는 안 좋은 걸 하는 아이가 어제는 안 와서 여전히 걱정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체구도 작아서 얼핏 보면 학생인 줄 아는 제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만만해 보이지 않으면서 좋은 선생님이 될까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외적인 면에서 말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그리고 응원도 부탁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자신이 이렇게 없는 적은 처음이라서요. 그리고 이게 일이 아무리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다지만 제 시험 기간도 맞물려 있어서 시간 관리, 체력 관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일이 많을 때 론오빠의 시간 관리 팁이나 계획 세우는 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감정을 절제하는 법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아이돌 얘기처럼 내가 잘 아는 얘기하면 선생님의 본분을 읽고 너무 신나게 떠들 것 같은데, 로니의 직업에 있어서 프로의식을 갖는 비법이 있을까요? 무대에서 론 오빠는 정말 반대편 벽을 뚫을 듯한 눈빛과 무대 아래를 부셔버릴 것 같은 파워풀한 동작들이 정말 프로 아이돌이라는 무대를 볼 때마다 매번 감탄하거든요. 라고 하셨네요. 아, 우선은 제일 위에부터 화장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탈선을 하는 친구들도 있다. 어제는 안 와서 여전히 걱정이 남아있다. 우선은 화장은 나쁜 건가요? 학생의 나이에 안 맞게 담배를 태우는 건, 탈선을 하는 건, 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그 친구의 선택이니까 뭐라고 할 수 없겠죠. 맞아요. 선택이에요. 그리고 어 화장은 솔직히 뭐 관심이 있고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호기심일 수도 있고 또 한참 예뻐 보이고 싶고 관심 많이 받고 싶고 하잖아요. 오히려 화장을 하는 친구한테는 관심을 보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한 거냐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좋은 게 있으면 공유해 달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기가 셀 것 같다. 아니에요. 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냥 화장이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순수할 수도 있잖아요. 더 좋아하는 걸 하는 거니까. 그냥 오히려 어떻게 했는지 그냥 그런 거 물어봐주고 이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서 그 친구들이 더 이런 것도 관심 가져주는 선생님이구나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만약에 좀 그 친구가 잘한다 싶으면은 가르쳐 달라고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될 것 같고 뭐 과외를 안 오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부모님께서 타일러 주시고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냥 만약에 그것을 거짓말을 같이 해달라 이런 부분을 좀 약간 호응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부모님께 타이를 수 있도록 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만만해 보이지 않으려면 세 보일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 근데 무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나쁘게 엇나가는 식으로 나를 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존중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뭐 타일일 순 있지만 또 참견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처음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면서 적응을 해야겠는데 좋은 선생님 체구가 작아서 약간 학생인 줄 알아서 좀 만만해 보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라면 오히려 친구처럼 다가가 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순 없어요. 사실 저라는 사람을 좋아해 주신 여러분도 계시고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안고 갈 순 없죠. 만약에 정말 나를 안 좋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선생님으로서의 역할만 그 분야에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를 받아들여주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한테만. 오히려 선생님이라고 해서 너무 또 매달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내가 다른 걸 신경 써야 되는데
거기에만 너무 몰두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일을 잘하면서 다른 일을 하려면 둘 다 잘하려면 둘 다 그만큼 안배를 해야죠. 학생들도 말을 잘 들어주면은 그만큼 더 많이 해주는 거고, 뭐 그 친구들이 딱 여기까지만 한다 이러면은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그 친구들이 받아들이는 영역도 아마 딱 한 어느 정도일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뭐 진도가 안 나갔다느니 뭐라느니 이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만 좀 부모님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뭐 억지로라도 뭐 진도를 더 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사실 공부나 뭐 어떤 배움에 있어서도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지. 선생님이나 뭐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은 사실 저는 30%? 많아야 30%라고 생각해요. 정말 많아도 본인이 스스로 해야 돼요. 내가 싫어하면은 어떻게 더 도와주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감정도 좀 절제가 되겠죠? 약간 이렇게 복합적일 것 같아요. 자, 드디어 2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2페이지야. 근데 3페이지까지 왔어. 아, 여러분, 저 오늘 안에 끝내지 말라는 말인가요? 자, 그러면은 사연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종료할게요. 저도 할 거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아니, 배고픈 걸 왜 나한테 찾아요? 알겠죠? 배고픈 거는 나한테 찾지 마. 왜 배고픈 걸 나한테 찾아요? 맛있는 거 드세요. 자, 익명 사연입니다. 오빠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제 고민 상담인데요. 제가 원래 눈치를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요새 이직 준비하느라 자신에 대해 생각했더니 제가 엄청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자신감이 없어졌고 그런 제가 싫어졌어요. 오빠는 항상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데 오빠도 자신감 없을 때가 있나요? 그리고 자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우선은 막 모든 일을 호기롭게 자신감 있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10%예요. 90%는 다 평범합니다. 저도 평범하고요. 그냥 단지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단련이 돼서 좀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 그런 거지. 저도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눈치 보지 마세요. 일단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서 자신감이 더 없어졌다고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상대방들도 다 평범해요. 단지 거기서 얼만큼 더 용기를 갖느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막 자신감 있게 하는 느낌처럼 오버할 순 없잖아요. 평범함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내 자신이 활발하고 밝게 살 수 있을까? 꼭 밝을 필요도 없지만 눈에 띄고 싶다면 평범한 나도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눈치 보지 마세요. 인생 사는데 오히려 눈치 보는 것만큼 불필요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당시에 망설이고 뭐 하고 이러면은 그 순간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뭐 내가 한 일을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같은 자리에 100명 있으면은 그 중에 1명, 2명 그냥 기억하지 않을까요? 눈치 보지 않는 게 제일 어려워라고 하죠. 그거죠. 눈치를 보지만 눈치를 보지 마. 이 말이 진짜 제일 와닿는 말이긴 한데 상황 봐가면서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가 눈치를 볼 필요 없겠다 싶으면은 그냥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좀 어렵다. 다 현실적이지만 그리고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이지만 해결법은 어려운 것 같아요. 자신감 없을 때 저도 있어요. 내가 처음 해보는 그런 거 되게 자신감 없어요. 근데 해내야 해요. 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 나도 좀 약간 집중해서 다시 설명을 해볼까? 음악도 아예 껐어요. 음, 눈치 보는 방법은 알잖아요. 눈치 보는 방법은 아니까 눈치 안 보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왜 타이밍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눈치를 좀 안 봐도 괜찮겠다. 눈치를 많이 봐봤으면은 어,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좀 용기를 내봐도 괜찮겠다 하는 부분들은 그냥 내질러 보세요. 근데 그거 한번 실수하고 뭐 하고 했다고 상황이 그냥 뻘쭘해지기는 하겠지만 망치진 않을 거예요. 망치진 않을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막 뻘쭘하고 막 다른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막 약간 조용해질 수 있는데 잠깐이지. 그런 거 몇 번 겪다 보면은 알게 되지 않을까요? 타이밍도. 시도해보세요. 아, 근데 사연 진짜 많네요. 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근데 내가 방송 키기 전까지 딱 있었던 것들이
와, 너무 많다. 다음 2편 가겠습니다. 네. 2편으로 가서 더 들을게요. 절취선 제가 이렇게 딱 써놓겠습니다. 절취선. 오후 8시 41분 전, 40분 글까지 상담 완료. 절취선입니다. 자, 이 절취선 이후로 올라오는 글들은 상담은 못 해드립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있던 것들은 다음에 또 최대한 시간 내서 해보도록 할게요. 와, 오늘 진짜 너무 길었다. 아무튼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하고 일하러 가볼게요. 안녕. 다음에 봐요.